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리지 임팩트 사역원의 고은식 목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정도라면 이런 열심을 가지고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어떻게 또 다음 세대 사역 현장에서 뛰어야 할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현장에서 많은 답을 찾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지난 1년 동안의 우리 청소년 사역 현장을 보면 우리가 열심히 좀 고군분투하는 현장 사역자들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한국교회 전반적인 이런 좀 토양이 황폐화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다음 세대 청소년 사역 현장은 직격탄을 맞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다음 세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거의 1년간 이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의 흐트러진 모습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야 할까?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저는 이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것이 한국교회로 하여금 이제 좀 본질을 직면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19라는 그 이제 변종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만드신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또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는 우리가 분별력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 시대가 가져다준 외형적인 변화들이 있죠. 일단 우리가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우리가 이제 대면에서 하는 거, 이렇게 모이기 힘써야 하는 공동체에게 뭉쳐야 산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뭉치면 죽는다, 흩어져라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청소년 사역에서 해왔던 프로그램들을 현장에서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1대1 만남,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프로그램에 좀 시선을 빼앗기느라고 직면하지 못했던 것들,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그 안에 정말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새겨져 있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가 본질에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사역자인 우리 장년 세대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온라인 환경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어색하거나 이게 좀 꺼려지는 환경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지금 이제 청소년 아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이들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온라인상에서도 얼마든지 깊이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어색해서 좀 온라인 좀 꺼려지고 빨리 이제 이 팬데믹이 종식이 되어서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고만 있지만, 아이들은 이미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만남과 의미 있는 교육에 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썰 푸는 걸 좋아하시진 않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소통하면서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저도 이제 청소년 사역 올해가 이제 19년 차입니다. 저희 이제 브리지 임팩트 사역원은 올해가 이제 25년 된 전문 사역 단체인데요. 저희도 이제 경험해보지 못했던 팬데믹 앞에서 처음에 우리가 작년 초죠. 작년 초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그러나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만날 수 없는 자리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온라인 사역을 준비하고 온라인 캠프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피드백이 상당히 좋았어요. 아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특히나 이제 유튜브나 줌 스트리밍과 줌은 이제 질의응답도 가능한 이제 시간을 우리에게 주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1000명, 1500명 캠프로 모아서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대형 캠프를 진행하던 팀인데, 이제 온라인으로 접속을 했어요. 온라인으로 이제 줌으로 접속을 했는데, 이제 1000명 모집을 해가지고 1000명이 이제 이게 접속이 돼 있는데, 예전 같으면 강의할 때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한다 그러면 1500명, 1000명 중에 이제 한두 명이 용기 내서 질문을 할까 말까였죠. 그런데 그 이제 강의 시간 이후에 한 2, 30분 정도 확보된 질의응답 시간에 아이들의 댓글이요,
그 줌 안에서 아이들의 댓글이 제 기억으로는 한 1700개 정도가 순식간에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그냥 자기 이제 방구석 일렬이 되니까 이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애들이 이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거기서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후기 피드백을 보니까 온라인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꼈다. 왜? 자기가 실시간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우리 또 스태프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던 스태프들이 거기서 바로바로 응대를 해주니까 되게 신이 나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화면에 이제 좀 잡히고 우리랑 1대1로 소통하는 느낌을 갖게 되니까 오히려 아이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환경도 충분히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동안의 한국 교회의 좀 패러다임을 좀 내려놓고 아이들의 시선에서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무엇을 전할까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전해지느냐는 뭐 그때그때 우리가 아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맞추면 되는 거고, 무엇을 전할까가 고민인 건데 저는 이 온라인으로 오히려 아이들에게 깊이 있는 복음 교육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말 코이노니아를 위한 그런 자리, 그러니까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우리가 현장에서 좀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게임하면서 이렇게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서 아이들이랑 마음을 좀 풀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더 효과적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애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좀 한참 핫했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사그러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 정말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걸로 해야 된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몽어스라는 게임 들어보셨죠? 어몽어스라는 게임이 우리가 우리 학창 시절에 이제 유행이었던 그 마피아 게임, 이것을 이제 온라인으로 옮겨 놓은 듯한, 그래서 이제 임포스터를 찾는 것이죠. 크루원들이, 그러니까 시민이 마피아를 찾듯이 크루원들이 임포스터를 찾아내서 이게 적발하고 그걸로 이제 승패가 나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최대 10명까지 동시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럼 만날 수 없는 자리에서, 대면이 안 되는 자리에서, 혹은 대면이 되는 곳에서도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4-5명이 모여 있는데 그날 참석하지 못한 한 5-6명의 아이들이랑 야 우리 온라인에서 보자 해가지고 이제 교회 사무실에서 애들이랑 또 접속해가지고 게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몽어스 게임을 한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가장 활약이 돋보였던 크루원 중에서 베스트, 그리고 이제 임포스터 중에서 활약상, 이렇게 한 애들을 뭐 이렇게 2명을 선정해서 예를 들자면 뭐 치킨 기프티콘을 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의 참여도를 높이면서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것도 결국 친밀함을 위함이고 코이노니아를 위한 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새 학기가 됐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올라왔음에도 코로나 때문에 친해질 기회가 없었던 아이들, 선후배 간에, 그리고 또 이제 동년배 친구들 간에도 이제 막 고등부에 올라온 애들이 이제 막 중등부에 올라온 애들이 막 이 부서 안에서 친밀해지기가 쉽지 않은데, 전도사님이나 젊은 뭐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총대매 가지고 우리 게임하자, 그리고 그 게임에서 이렇게 뭐 상품을 달아놓는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되게 신나게 접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건 이제,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공략을 해야겠죠. 아무런 래퍼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 얘들아 모여라 그러면 이제 애들이 반응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키맨이 필요한 거죠. 이 키맨을 만들기 위해서는 1대1 방법이 필요하겠고요. 1대1로 만나서 아이들이랑 야 우리 만나서 맛있는 거 사줄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이제 만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이 1대1로 만나서 하면요, 어색했던 아이들도요, 이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데는 그냥 몇 시간 제가 그 아이들의 귀 기울여 들어주기만 해도 애들 마음이 활짝 열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아이들이요, 소통할 만한 어른이 없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이 아이들 입장에서 소통할 만한 어른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어른이 있다는 것 자체로 아이들은 좀 든든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최근에 만났던 아이는요, 이제 오프라인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소통하던 친구인데 오프라인에서 처음 만남을 가졌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여자아이였는데, 이제 뭐 남자아이들은 뭐 게임이라든지 뭐 스포츠라든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제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거, 아이들이 관심사, 너 요즘에 관심사가 뭐냐라고 했어요. 그걸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애들 뭐 게임 얘기고, 야 그 게임
뭐 나도 해봤다 하면서 얘기를 하든지 뭐 영화, 뭐 드라마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 여자아이는요, 그 이제 좋아하는 그 보이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에 대한 얘기를 저는 이제 생소한 그룹이었어요. BTS처럼 이렇게 대세 전 BTS만 알아요. 남자 아이돌은 요즘에 대세는 BTS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NCT라고 저는 되게 생소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보이 그룹 중에서 2위더라고요. BTS 다음 서열로 있는 아이돌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그 중에 누가 좋은데 해서 그 애 사진 좀 보여줘라.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얘 실력이 어떤지 좀 보여줘봐. 근데 얘가 춤추는 걸 막 보여주면서 막 신나가지고 얘기해. 얘 예전에 내가 TV에서 봤던 것 같다. 그랬더니 얘가 신이 나서 거기서 침을 튀어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최애 캐릭터를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한참을 그 연이은 그 아이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도 야 나도 입덕해야겠네 그러면서 이제 반응해 줬더니 이 아이가요 마음이 활짝 열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오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 그리고 자기도 입덕하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 동질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항상 바른 말만 하지만 자기 할 말만 하는 꼰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은요 자기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눈높이를 맞춰서 내 관심사에 흥미를 갖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을 아이들은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1대1 만남. 우리가 이제 어차피 단체 활동을 하기 힘든 시대 아닙니까? 이 코로나 시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1대1 만남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지금도 커피숍에 가서 뭐 가능하잖아요. 1대1 만남은. 그렇게 해서 이제 맛있는 거, 뭐 이런 것들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거 먹여주면서 얘기 들어주면 1대1 만남으로 오히려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친해지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씩 이제 만나가면서 이 아이들 몇몇 아이들을 키맨으로 세우시고 그 아이들에게 도움도 요청하시고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좀 이제 나이가 있는 선생님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제 애들에게 이제 반이 맡겨졌어요. 근데 애들이랑 서먹하잖아요. 한두 명 만나가지고 친해져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야. 선생님이 너희들이랑 소통하고 싶은데 실은 이제 좀 세대 차이가 있어가지고 니들이 봐도 선생님 재미없을 것 같지. 그럼 이제 애들이 막 솔직하게 얘기하겠죠. 핵노잼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막 발끈하거나 기분 상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인데 네가 선생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 아이는 뭘 도와드려요? 라고 얘기할 때 너희들의 문화를 선생님이 따라가기 힘든데 그때그때 너희들이 핫한 문화를 선생님도 좀 이제 접해보고 너희들이랑 좀 소통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그때 핫했던 뭐 틱톡 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스타 게시 글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짤 같은 거를 뭐 토요일쯤에 이렇게 그 주에 핫했던 너희 세대, 너희 또래 애들에게 핫했던 그거를 선생님한테 좀 보내주면 링크를 좀 보내줄 수 있을까? 그러면 참 도움이 될 텐데. 그럼 이제 아이들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선생님을 좀 도와서 시크릿 에이전트, 비밀 요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이 아이가 신나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내줄 겁니다.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약발이 떨어지면 이제 다시 또 맛있는 걸 먹이면서 이 아이를 끌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과 이제 단톡방이 있으면 그 아이들과 소통을 할 때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아이들이 그 주의 신상이지 않습니까? 신상 컨텐츠를 알고 있는 어른이라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신기한 게 될 거예요. 나도 이 짤 어저께 처음 봤는데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이걸 알지? 그 이야기를 화두로 끌어낼 수 있다면 아이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친구처럼 내부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외부인이 얘기하는 거, 어른, 꼰대가 얘기하는 건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또래 친구들이 함께 향유하는 문화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어른이라면 내부자라고 생각하고 친구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또 이제 사회적인 어느 정도의 좀 위치가 있고 지위가 있는 어른이 그렇다면 아이들이 나중에 고민이 생겼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아이 그냥 원래는 이제 티타임을 한 2시간 정도 생각했었는데 이 아이가 그 친해진 아이가요. 그 아이돌 그룹에 자기 오빠 얘기하느라고요.
충분히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도 더 얘기하고 싶어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밥을 먹이고 커피숍을 갔다가 이제 좀 거닐면서 얘기하다가 다시 커피숍으로 들어갔어요. 왜? 그 아이가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저는 이제 고민이 있으면 털어놓고 싶은 어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려면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이들이 관심사를 우리가 유의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바라봐주고 들어줄 수 있는 시간과 마음과 열정만 있으면 아이들의 마음은 얼마든지 열릴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대1로 시간을 낼 수 있는 그 시간과 열정이면 됩니다. 그리고 좀 재정이 좀 필요하겠죠. 아이들을 만날 때 좀 부담스럽다면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뭐 담임 목사님이실 수도 있고 교육 목사님이실 수도 있고 교육 전도사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평신도 교사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교회 재정을 지금 같은 시대에 더 다음 세대에게 쏟아 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 이제 3040이 코로나 이후에 좀 떨어져 나간다고 지금 이제 예측이 되고 있잖아요. 30대, 40대. 그럼 이제 아이들의 학부모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모로 지금 공격받고 있고 어쨌든 간에 안타깝게도 대사회적인 그 신뢰도가 이제 추락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음 세대의 이탈은 그냥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럴 때, 뭐 지금 모일 수 없으니까, 뭐 프로그램 진행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교회 예산을 삭감해야죠. 그거는 잘못된 거죠. 지금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이제 팬데믹 끝나고 뭐 이제 모여라 했는데 뭐 이제 반토막 이상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산이 삭감된 교회들도 아예 그냥 여러분들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냥 올해 2021년에 편성된 예산을 그냥 상반기에 다 써버리십시오.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을 찾아가서 장로님 예산이 삭감됐었는데 올해 이 아이들을 온라인으로 만나고 1대1로 만나고 하니까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또 이 아이들의 마음을 좀 얻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좀 필요한데 좀 긴급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곤란하다 그러면 지갑을 좀 열어주십시오. 장로님들이 왜 계십니까? 장로님들이 교회에 계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 어른 아니십니까?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죽어가는데 이탈하겠다는데 지금 뭐 가정에 있어서의 다음 세대 교육비는 가장 최후의 보루로 끝까지 남겨놓고 있는데 교회의 교육비는 가장 먼저 삭감하는 게 이게 웬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장로님들의 지갑을 좀 열 수 있게 그래서 좀 추가 예산도 좀 편성을 하시고 좀 충분히 확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신나게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친해진 아이들과 예를 들자면 이제 코이노니아가 필요하다, 뭔가 좀 붐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에서 게임을 해도 돼요. 뭐 그런 공간에서 이제 만나서 이 아이들이랑 소통하면서 그런 게임은 우리가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애들을 다 이겨 먹어야지 아니고 그냥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들이 그냥 애들한테 이렇게 치이고 그냥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이들은 오히려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과 코이노니아를 좀 이뤄가시면 좋겠고 좀 친해졌다 싶으면 그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 뭐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 대응해서 이런 좋은 컨텐츠를 또 만들어놨어요. 브리지 임팩트에서. 이건 뭐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예배에 대해서 예배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제 뭐 만든 컨텐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흐트러진 뭐 예배 자세.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흐트러진 예배의 자세들을 이런 교재를 통해서 얼마든지 아이들에게 직면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돼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크리스찬이 자세가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면 그럼 그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하시고 특히나 복음적으로, 특히나 무너지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이 무너지고 있을 때 교회론을 정립하고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이제 코로나가 가져다주는 어떤 시대적인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가족과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물론 이제 가정예배 회복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국에 있는 교회 중에서 지금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목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위기의 시기는 결국 준비된 자들에게는 영성 있는 실력 있는 자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교회로서는 오히려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요즘에 지금 캠핑이 유행 아닙니까? 지금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작년에 엄청난 화제를 끌었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그 드라마에 지금 이제 슬기로운 캠핑 생활 해가지고 유튜브 짤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대세를 이루는 것이 이제 캠핑. 애들이 이제 캠핑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제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특별한 열정이 없다면 캠핑을 경험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캠핑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4, 5인용 되는 캠핑 그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빌리는데 넉넉 잡고 고급 텐트 이거 빌리는데 한 10만 원이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성수기 때 이제 캠핑 그 스팟을 찾으려면 미리 우리가 발품을 팔아야겠죠. 미리 예약을 해서요. 예를 들어서 이제 5월 달에 이제 저희 이제 브리지 임팩트에서도 지금 준비 중입니다만 5월 달에 애들이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를 앞둔 시점에서 캠핑을 가는 거예요. 근데 캠핑은 뭐 우리 교회 애들이 30명이에요, 50명이에요. 다 같이 못 가죠.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 날이 껴야 된다. 그러면 부모님이 이제 좀 동의하고 지지할 수 있게 해서 이제 체험활동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끝나고 기말고사가 다가오기 전에 그래봤자 이제 몇 주 안 남잖아요. 그럴 때 이제 금요일, 토요일을 아예 캠핑으로 우리가 간다. 그래서 여학생 5명, 남학생 5명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 한 분씩 이렇게 성별로 이렇게 가서 텐트 2동을 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베큐를 구워 먹고 이제 모닥불을 불멍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이 만약에 좀 아까 얘기했던 이게 친해지면 붐업이 돼서 재미있게 이제 아이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아예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거기서 뭐 할까 이런 것들도 이제 찾아보면 애들이 원하는 대로 가시면 되고, 또 이럴 때는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애들 중심으로 애들이 뭘 원하는지 거기서 이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추억을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거기서 이제 기타 잘 치는 선생님 계시다 그러면 통기타 하나 가져가 가지고 이제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서 애들이 원하는 거, 애들이 좋아하는 찬양 같은 거 이런 거 애들 띵겨주면서 노래 같이 찬양 노래 부르면서 또 이제 건전 가요들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이제 또 이제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도록, 또 이제 저희 프로그램 중에도 토크박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주사위를 돌려서 이제 예를 들자면 20년 후에 나의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 내가 이루고 싶은 가정의 모습은 이런 것들, 그리고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여행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 토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제공해주면 애들은 이제 텐트 안에서 재미있게 또 이제 자연을 벗삼아서 5월 달에 얼마나 날씨도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다녀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이제 재정에 엑스트라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아예 그냥 전략적으로 교회에다가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고등부에서 중등부에서 이제 1박 2일 캠핑을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숯불구이 바베큐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바베큐 세트를 지원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해가지고 옆에 공란한 다음에 이제 헌물 하듯이요. 그 이제 목적 헌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베큐 용품 5만 원 하면 거기 이제 쓸 수 있도록, 이게요 주일날 이렇게 딱 해놨는데 아무도 안 쓴다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 이제 옆구리를 찌르시는 거죠. 장로님 지금 이거 하는데 지금 공란인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움직이고, 나중에 이게 또 이제 좋게 회자가 되면 이제 앞다투어서 우리 아이들 이거 맛있는 거 먹인다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아예 기획을 하면 담임 목사님이 깜짝 방문해서 이제 모닥불 피워놓고 아이들과 소통하고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도 가능한 거예요. 물론 이제 또 5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 확진자 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건 가을에도 좋은 꿀팁이 되겠죠. 그런 거 이제 만약에 애들이 많이 몰린다 그러면 아예 그냥 제자 훈련할 때 그냥 와줘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걸 해야, 이 미션을 수행해야 여기 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성경 필사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좀 교회에서 뭔가 좀 색다른 것들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것들이 지속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줌으로 온라인 빙고, 줌으로 할 수 있는 게임도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건 찾아보면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팬데믹 이 시기가 이 뭐 아이들을 비대면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어쩌면 1대1로 만나서 더 깊은 교제와 친교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준비된 사람은 파도가 밀려올 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그 파도를 두려워하면서 도망치다가 휩쓸려 가겠죠. 그러나 파도가 몰려올 때, 위기가 다가올 때 준비된 사람은 파도 타기, 서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이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렸는데, 일단은 1대1로 만날 수 있는 아이를 만나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와 친해지시고 그 아이가 요즘은 어떤 문화로 있는지, 그래서 교회에서 제공해 줄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애들이 안 따라와요. 아유 목사님 그건요, 우리 애들은요, 애들은 뭐 좀비 같아서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그럴 때 재정을 좀 투입하십시오. 예를 들자면 애들이 좋아하는 뭐 어몽어스 게임을 한다. 그런데 그 어몽어스 게임에서 만약에 MVP를 선정한다. 근데 그 MVP에 만약에 그 MVP 10명이 게임하는데 MVP에게 주어지는 상품이 에어팟 프로다. 그럼 애들이 난리 나서 하겠죠. 내가 저걸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10분의 1? 전도사님 빼면 뭐 9분의 1이니까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붕업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에어팟, 그러니까 돈으로 애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을 투자하면 아이들의 아이들의 적극성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 예산이 상반기에 동이 나더라도 교회에 요청해서 지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요, 온라인에서도 친해지잖아요. 지금 학교에 물론 이제는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애들이랑 친해지지만,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이렇게 긴밀한 교제의 끈을 갖기가 쉽지 않은 시대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그 정도 끈끈한 또래 집단이 되어주면 이 아이들은 또래 집단을 떠나가고 싶어하지 않을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친해진 마음속에 우리가 본질인 복음을 심어줄 수 있다면, 그럼 이 아이들이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더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환경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대안을 좀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 없는 사람은요, 그냥 안 된다 핑계거리를 찾아요. 안 되는 핑계거리를 찾지만, 열정을 가진 사람, 또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대안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두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제가 이제 유튜브 진행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실지라도 지금 이제 여기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온라인 마피아 게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몽어스를 실제로 우리 스태프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해본 거예요. 거기 댓글에도 보니까 댓글 외에도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이거 보고 어몽어스 해봤는데, 교회에서 해봤는데 너무 좋았고 반응도 좋았고 재밌었어요. 이런 피드백들이 달렸거든요. 한번 진행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 길을 찾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하여간 여러분 응원하고요.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 다음 세대를 좀 짊어지고 나아가는 여군으로서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